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아직도 제가 방송을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유튜브, 특히 보수 유튜브들, 국제정치학자라고 하는, 자칭 국제정치학자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 중에 상당수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오만한 저의 얘기가 들을지 모르지만 정말 트럼프를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간 이상하다, 뭐 충동적이다, 지 마음대로 결정한다. 아닙니다. 치밀한 계산자예요. 그리고 트럼프 천재예요. 저는 트럼프 천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해서 외국 테러 조직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대이란 압박 정책을 펴온 미국과 이란 사이가 악화일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군대인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란도 질세라 중동 주둔 미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FTO입니다.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미국이 개인 단위의 민간인 단위의 소규모 조직이 아니고 한 국가의 정규 군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일 겁니다. 이란 난리가 났죠. 우리가 테러 조직, 이란 혁명 수비대가 테러 조직이라고? 미국이야말로 진짜 테러 조직이야 하고, 이란 내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발표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이란이 해거의 날입니다. 근데 하루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어요. 트럼프 갑자기 한 거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 생각을 작년 5월 8일 이란 핵합의 탈퇴를 더 이상 이란 핵합의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이미 트럼프 마음속에 있던 생각인데, 거친 말로 표현해서, 속된 말로 표현해서 엿먹으라는 식으로 이란 대통령이 4월 9일 핵의 날 기념식 가기 전 하루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합니다. 왜 천재라고 하느냐? 그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도 천재지만, 부시는요, 무기를 들고 병사들을 끌고 수천억 달러의 돈을 쓰면서 이라크에 쳐들어갔습니다. 전쟁 친 거죠. 그것도 성공한 전쟁도 아닙니다. 물론 전투 자체는 50일도 안 되고 끝났지만 성공한 전쟁이 아니에요. 트럼프 정말 영악합니다. 왜 무기를 들고 가고 병사를 끌고 들어가고 미국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느냐? 그냥 경제적인 목을 쪼으면 되는 거야. 목 졸라 죽이면 되는 거야. 그것도 이런 리모컨을 들고.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이란은 정규 군대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국 군대, 이란 혁명수비대, 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국가는 아주 독특한 국가예요. 신정국가니까 대통령은 힘이 없어. 실질적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 통치자가 누구냐? 아야톨리, 소위 말하는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정규군은 국방을 방어하고 국내의 치안 문제만 돌보는데, 실질적으로 중동에 있어서의 범죄라든가 정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특수군 조직 역할로서의 이란이 중동의 종주국으로서의 활동하도록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혁명수비대예요. 그런데 이 혁명수비대가 쓰기도 하고 통제하고 있는 경제가, 어떤 수치는 GDP의 40%라, 또 어떤 데는 한 35%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30여 %는 넘는 거예요.
이란 전체 경제의 30% 이상을 혁명수비대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 팔고 뭐가 아니라 건설, 뭐 공항, 뭐 돈 되는 일은 다 혁명수비대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혁명수비대의 총통수권자는 아야톨리. 대통령은 따로 놔두고 지금 하산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군조직인데도 정부 조직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군조직인데도 선거에도 간섭합니다. 중립이 아니죠. 군이 중립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중립이 아닌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처럼 촌스럽게 무기 들고 병사들 가가 피 흘리고 미국 국민 세금 쓰는 게 아니라 혁명수비대의 돈줄을 쪼으면은 이란을 완전히 꿇어앉히는 거다. 이란을 완전히 꿇어앉히는 작전으로 1차 단계의 작전이 바로 뭐냐? 1차 작전이 바로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는 거였어요.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달에 유엔 상임위 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 플러스 이란이 스위스 로잔에 4월 달에 2015년 7월 달 결정됐지만 처음 회의는 4월 달에 모여가지고 자 너들 제재 풀어줄 테니까 유엔 제재 풀어줄 테니까 다시 말하면 석유 수출하고 경제제도도 풀어줄 테니까 핵 개발하지 마라. 골자가 그겁니다. 7개국이 앉아 예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는 2015년 7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7월 14일 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때죠. 이루어지고 난 뒤에 3년이 안 된 2018년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90일마다 재인정을 해주는 재연장을 해주는 핵 합의에 미국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이란이 핵 개발을 안 한다라는 증거가 없다. 라고 들고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을 제외한 유엔 상임이사국 4개국과 독일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는 증거가 없고 둘째 그렇게 미국이 빠져버리면 이란은 도리어 핵물질들 가져와가지고 핵 개발에 더 앞장설 것이다. 트럼프 눈 하나 깜짝 안 거렸어요. 이런 이란 핵 합의 파기 전에 트럼프 정권이 시작됐을 점에는 폼페이오는 CIA 국장이었어.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CIA 국장을 불러서 이란이 핵 합의를 깨는 증거가 있느냐.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라는 얘기는 좀 지났습니다. CIA 국장으로서의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얘기했는데 증거 없다는 얘기를 듣고도 미국이 이란에게 뭘 얘기했냐면 이 핵 합의는 이란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핵 합의에 참여한 국가들에게는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항이 없다. 10년 동안만 미사일 개발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 합의 이거 15년 조항으로 해놔놓고 합의를 해놓고 왜 10년 동안만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제한하냐. 그 다음은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 조항 내에 골자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원심 분리기 2만 개 중에 15,000개는 없애고 5,000개 정도만 놔두고 농축 우라늄 물질 축적한 것을 비축량을 98% 없애라는 겁니다. 이란은 그 절차를 거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 탈퇴를 했어요. 진짜는 이란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참여국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또 미국이 빠진 데는 트럼프의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그 핵 합의를 빠질 때에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란의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 혁명수비대다.
인마들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것은 정규군을 두고 공화국 정규군을 두고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것은 사실은 1979년 이란 혁명 전에 팔레비 왕정 때는 중동에서 제일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근데 호메니의 이란 혁명이 있고 난 뒤부터는 가장 가까운 친미국가에서 가장 강한 반미국가로 돌아왔습니다. 그 반미국가로 돌아왔다니까 79년 전까지는 이란이 F4, F5 전부 미국에서, 그리고 해군이 쓰는 F14까지 미국에서 다 수입해 갔어요. 무기를 미국에서 사가갔어요. 근데 호메니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미국 무기도 안 파니까 중국제 사가고 러시아제 사갑니다. 또 약간 딴 얘기지만 이란 핵 합의하자 말자 러시아는 이란에게 수호의 30 팔아먹으려고 계약서 썼다가 결국 미국이 난리치는 바람에 러시아가 못 팔아먹었어요. 어쨌든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경제권, 정치권, 군사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 혁명수비대에 예속된, 직속된 15,000명의 정예군, 소위 말하는 특수군과 같은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바로 알쿠드예요. 알쿠드 부대예요. 알쿠드 부대에 대해서는 2007년 이미 테러 조직이라고 미국이 정했습니다. 근데 혁명수비대는 그 수준까지 안 가고 그냥 뒀다가 그저께 이란이 핵개발의 날, 핵기술의 날 행사하기 하루 전날 미국이 전격적으로 혁명수비대는 말이야 테러 조직이야 하고 지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테러 조직이라고 지정한 의미는 뭐냐? 테러 조직이니까 얘들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국가는 다 미국의 적성국이거나 적성단체다. 더 이상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혁명수비대의 돈줄을 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얘들이 혁명수비대의 돈줄은 무기 팔고 무슨 핵개발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회 모든 전반에 돈 되는 데는 다 손을 벌리고 있어요. 손을 다 이 거미줄처럼 연계가 되어 있고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란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얘들이 쥐고 흔드는 거야. 그 얘들만 죽이면은 이란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혁명수비대 정규군은 실질적으로 중동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규군은 테러, IS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혁명수비대들은 하는 일이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정권과까지 손을 잡고 지금 시리아의 소위 말하는 정부군이 내란을 일으켜가 국민들을 죽이는 데에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중동 전체에서 이란이 종주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혁명수비대의 돈줄을 줘오면서 진짜 목표는 이란이 더 이상의 중동에서 종주국으로 나서지 말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을 좀 통제하라는 겁니다. 자, 잠깐 옛날 얘기로 되돌아가 보면 부시가 이라크를 때린 이유는 뭐 석유전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란, 이라크 소위 말하는 이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난 뒤에 호메니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진짜 지독한 반미 국가가 되니까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은 이라크 편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 이라크가 미국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시작된 게 그것 때문입니다. 91년 쿠웨이트전, 2003년 이라크전, 소위 말하는 이라크의 부릉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을 배신할 때에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라크를 깨박살을 낸 겁니다. 근데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또 사실은 알카에다 전쟁을 한다고 아프간까지 미국은 발을 들여놓으니까 두 개의 전쟁을 하면서 이라크 전쟁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되고, 아프간 전쟁도 지금 전쟁 중이지만 이 발빼기가 성공한 전쟁 아닌 상태에서 지금 발을 빼야 되니까 참 미국으로서는 많이 곤혹스러운 상태예요. 발 빼기도 전에 벌써 중국이 들어와서 거기 기지까지 만들어 놓고 설치고 있으니까. 이란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란 석유에 눈독을 들이고 또 유럽은 이란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핵 합의를 만들어낸 상임이사국 플러스 독일 플러스 이란이 앉아가 핵 합의를 만들어낸 진짜 배경에는 유럽과 중국이 이란의 석유와 시장에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핵 개발을 통제하기보다는 그 부분이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핵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를 하겠다 할 때에 유럽 국가들 중국까지 합쳐서 방방 떴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계산이 따로 있었어요. 자,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그렇게 꼴 좋은 모습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이라크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은 나왔어요. 중동이 거의 공백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란이 다시 힘을 가지고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란을 통제하는 방법을 오바마는 어떻게 찾았냐? 미국은 더 이상 이란의 직접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이란 핵개발, 종주국이 되기 위해서 핵개발하겠다 하는 이란 핵개발 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중동에서 핵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핵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풀어주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한 게 이란 핵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전략을 오바마 정권 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전략적 인내를 하는 동안 이란이 이 혁명수비대라는 힘을 빌려서 정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에 간섭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시리아와 아주 가까워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끌어들여서 이란이 진짜 중동의 종주국으로 일어서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고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다시는 이런 시건방진 생각을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과 손을 잡고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와 손을 잡고 이란 혼자보다도 몇 배로 더 강한 연합된 반미 국가연대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폭탄을 때린 것이 바로 혁명수비대에 돈줄을 끊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무기 들고 가 죽이는 게 아니야. 미군 병사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전쟁 끝나고 나온 애 상당 숫자가 PTSD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전쟁 후에 이 정후군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만들겠다는 거야. 미국 돈 들여가지고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야톨리가 그걸 아니까 바로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렇게 혁명수비대에 대해서
외국 테러 조직으로 미국이 나서서 지정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란뿐만 아니라 시리아에까지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시리아에서까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란의 병력을 쉽게 말하면 혁명수비대의 전력을 미국이 깡그리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말살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다. 눈치 빠른 거죠. 충분히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란으로서는 특히 아야톨리로서는 여기에서 미국에 항복하면은 이란이 중동에서 종주국으로 되는 것은 기회는 영원히 없어진다 해서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미국이 큰 실수를 하는 거다라고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거가 어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간츠가 될지 네타냐후가 그대로 계속될지 관계없이 지난 3월 25일 백악관을 방문한 네타냐후에게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이스라엘은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중동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을 충족시켜줄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꼽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에게 골란고원이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시리아 고원입니다. 시리아 고원. 이란이 지금 누굴 돕고 있어요? 시리아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대신 이스라엘 너가 대신 나서서 그 시리아 고원을 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그냥 두지 말고 한 방 쳐라. 이란 한 방 쳐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이라고 지정하고 난 뒤에 바로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항을 못하고 이스라엘을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리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리는 것은 미국을 하여금 전쟁에 개입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이란의 분노 조절이 어느 수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날리고 폭탄을 날릴 겁니다. 어쩌면 그것을 트럼프는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날리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니까 이 자제에 이스라엘이 나서서 이란에 대해서 완전히 제압해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초전으로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트럼프 머리 좋지 않아요?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시식의 전력을 끌고 들어가서 군사를 끌고 들어가서 병력을 끌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미국 돈을 쓰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하고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자꾸 러시아도 쳐다봤다 중국도 쳐다봤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장 믿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중동에서의 미국 질서, 미국의 위상을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중동에서의 미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단계적 조치로 1. 이란 핵 합의를 깨고 2. 혁명수비대에 돈줄을 쪼는 겁니다. 외국 테러 조직 하면 돈줄 쪼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 대통령 지금 워싱턴 가가지고 트럼프를 꼬드겨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 트럼프가 뭐가 답답한 게 있으면은 그걸 생각할는지 몰라도 지금 트럼프 답답한 게 없어요.
뮬러 특검에서도까지도 구체적으로 사법 방해를 했다는 증거가 안 나왔다니까 일단 탄핵은 물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펠로시까지 나서가지고 탄핵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가치조차도 없기 때문이기도 할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이유는 민주당이 대선에 에너지를 총 동원해가 써야지 이거 밑도 끝도 안 보이고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탄핵 싸움, 탄핵 진흙 싸움에 민주당이 시간 낭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답답한 게 없어요. 북한이라는 변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트럼프의 하나의 국내 정치의 변수로 끌어들여 가지고 표를 모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재 완화해달라?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제발 홍만 안 붙여와도 다행입니다. 본전만 내도 안 가는 것보다도 못한 식으로는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